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건조한 대기 속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에도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봉화와 고령, 영양과 청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일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공기질이 일시적으로 더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 불어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때 아닌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한파특보도 오늘 오전에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줄인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비상이라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대구시 의회에서는 의원 자신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를 만장일치로 올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구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대구시의원은 자료조사와 연구에 쓰는 비용으로 한 달에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 받았습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법이 정한 최대치인 200만 원까지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을 합치면 대구시의원은 올해 의정비로만 6,500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2% 700만 원 더 받습니다. 세금으로 주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연 주민공청회에선 활동비를 인상하면 더 좋은 의정으로 연결되는지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거나 지방 재정 적자 상황에서 겸직으로 다른 소득도 있는 의원들의 활동비 인상이 시급하냐라는 날선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마저도 대구 시민 참여 거의 없이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숙고하는 과정,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청회는 그냥 요식 절차에 불과했고 그런 과정이 동의 과정이 없었거든요.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역시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앞선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주민 500명 중 절반이 40만 원 인상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의 나머지 8개 구군의회도 이달 안에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서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에는 2달간 인턴 사원 1명당 월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관할시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요즘 사과 하나 사기가 무서울 정도로 과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참외나 토마토, 딸기 같은 봄철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올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 때문에 봄철 과일도 수확량이 급감해 과일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참외 온실입니다. 지금쯤이면 온실에 노랗게 꽃이 가득 펴야 할 때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잎이 마르고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열매가 달린 것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평년보다 195mm나 많은 비가 내렸고 흐린 날씨가 잦아 일조량도 105시간 부족합니다. 해를 못 봤어. 이 참외는 해를 봐야 됩니다. 일자량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7일치 막 그렇게 비가 오고 해를 못 보니까 이 작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국 최대 참외 산지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출하하는 이곳 성주군에서만 피해 면적은 1,460헥타르로 전체 경작지의 40%에 이릅니다. 성주군에 따르면 공판장에 출하한 참외 물량이 2월 24일 기준 평년보다 43% 줄었습니다. 10kg 한 상자 가격이 최근 5년 평균인 58,600원보다 54% 올랐고 가격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참외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무이자로 재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영양제를 싸게 공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가 한참 출하를 시작한 시기에 일조량 부족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협은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참외 외에도 토마토와 딸기와 같은 봄철 과일도 작황이 나빠 값은 오름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토마토 1kg당 소매 가격은 8,650원으로 1년 전보다 21.6% 올랐습니다. 딸기 100g당 소매 가격도 1,636원으로 5.4%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배 같은 가을철 과일을 대체하는 봄철 과일이 출하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날씨 탓에 늦어진 출하가 다음 달 중순이나 하순 이후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생산자 조직인 한국사과연합회 등은 최근 사과값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수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20만 과수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생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수입을 선택한다면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과수농민들은 수입 과일의 공세 속에서 치솟는 경영 비용을 감내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며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선 기술 혁신과 재해보험 개선 등 세밀한 농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포항과 같은 공업도시인 울산은 반대로 굴뚝 있는 공장을 활용한 산업 관광이 그동안 대표 관광 산업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동안 부침을 겪었던 산업 관광 되살리기에 울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이라는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은 그 자체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산업 관광의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장들이 외부에 문을 걸어 잠그면서 산업 관광 역시 한동안 부침을 겪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현대자동차 방문 인원은 16,500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만 명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침체돼 있던 울산의 산업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울산시가 발을 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홍보관을 재개관하고 SK이노베이션도 홍보관 신설과 예술거리 조성에 나서는 등 산업 관광을 다시 일으킬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하나둘 구성되면 산업관광은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장문을 여는 데 소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에도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전시 문화 복합 공간인 현대모터스튜디오는 전 세계 8곳, 국내에만 4곳이 운영되지만 정작 울산은 빠져 있습니다. 공간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자동차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유치가 제일 구체적이고 또 현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관광의 요소이고요. 국내에서 최근 떠오르는 농업과 예술 등 중소업체들의 특색 있는 산업관광 기반도
울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포항시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민 여가 캠핑장, 장난감 도서관 등 12개 공공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단계별로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변경되면 포항에서 약 2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에선 한 교실에서 다른 학년이 같이 수업을 받는 복식학급이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한 교실에서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담임교사를 도와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협력 강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서후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상주의 한 초등학교 국어 시간. 멀리 김천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몸으로 말하기 게임을 합니다. 한 교실에 두 학년 모두 4명으로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 학기 초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수학 시간. 3학년 영웅이는 형들과 같이 공부해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놓치는 부분은 협력 강사 선생님이 채워주는데요. 학생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흥척초등학교는 전교생 11명으로 모두 3학급 중에 2학급이 복식입니다. 경북의 경우 2개 학년이 5명 아래인 경우 복식학급으로 지정하는데요. 초등학교 5개 중 1개꼴로 모두 106곳에 이릅니다. 한 교실에 2개 학년이 있다가 보니 담임 선생님의 부담이 큰데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혜를 모읍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이제 수업 공동체라든지 원격 수업 컨텐츠들도 잘 활용을 한다면 복식학급, 제가 가진 노하우도 있지만은 여러 선생님들의 훌륭한 노하우들을 잘 받는다면은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수업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선생님들의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온학교닷컴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수업 컨설팅과 연수회를 마련해 학급 경영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교실 2학년 작은 학교가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신서우입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포항 구룡포 동쪽 120km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5명은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포항 해경은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예측된 표류 경로 반경 27km에 걸쳐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7시 풍랑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포항 해경은 대형 경비함정 3척과 유관기관 3척, 일본 해상보안청 1척을 동원해 수색을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실종 선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 상반기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울릉고등학교, 가칭 포항 이인중학교, 가칭 포항 초곡중학교 등 4건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지역에 개방하는 시설입니다. 먼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 의향서를 제출받아 기관 간 회의와 지역 주민, 학교 사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규모를 산정한 뒤 공모에 신청합니다. 울진군은 울진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산림 분야 자격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19세 이상 울진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 월성종합개발이 저출생 극복 성금 1,000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1999년 설립된 월성종합개발은 썰리치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19년부터 경주시 장학회에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실시한 성덕대왕 신종의 타음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는 타종 때 생기는 고유 진동수와 울림수로 성덕대왕 신종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나 변화, 성덕대왕 신종의 구조 건정성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보존 방향과 활용 방안 등 중장기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해양 미식 축제 마케피어 9을 올해 다시 열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행사에 참가할 상인을 모집합니다. 문화재단은 올해 행사를 오는 4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 구룡포 방파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도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봉화와 고령, 영양과 청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일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질이 일시적으로 더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때 아닌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기온이 쑥 오르겠고요. 한파특보도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고령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고령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5도, 청송은 영하 3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낮에는 안동 15도, 청송은 14도 예상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내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평년 이맘때 수준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